며느리가 제 뺨을 세게 때리면서 하이힐을 신은 발로 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돈 없으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대체 왜 살아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며느리가 돈다발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깨진 접시 파편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병원이나 가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벗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오정심입니다. 저는 2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5살이던 아들 지훈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손은 갈라져 피가 났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 밥을 아들에게 주고 엄마는 배불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아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누구랑? 회사 회장님 딸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돈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지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엄마입니다. 며느리가 될 강세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아름답고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값비싼 꽃장식들,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 우리가 모셔야지. 지훈이의 고집에 결국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파출부가 올 거예요. 집이 넓어서 청소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파출부 김영미 씨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용한 여성이었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고 늘 제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도우려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제 손을 막았습니다. 지훈이가 출근하자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접시는 장갑 착용.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 것.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설거지로 살아온 제 손이 그렇게 더러운가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퇴근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할 게 없어요.
엄마 고마워. 지훈이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래, 다행이야.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따뜻한 대화였지만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의 시선이 제 손을 향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일한 흔적. 며느리의 눈빛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출근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그 냄새 언제 없어질까요? 무슨 냄새? 주방에서 뭘 만지시면 비린내 같은 게 배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그런 일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방으로 돌아와 손을 냄새 맡아봤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누로 몇 번이나 씻었지만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시어머니랑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지. 솔직히 힘들어. 왜? 손이 너무 거칠어서 명품 그릇 만질 때마다 조마조마해. 냄새도 나고. 그래도 착하시잖아. 착한 건 맞는데 이런 집에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완전 착한 며느리 컨셉 잡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아들을 키운 제 삶이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저녁에 지훈이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빠, 친구들이 왔었어. 어머니가 너무 좋으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훈이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했어요. 어머니 레시피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레시피를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어머니가 알려주셔서 배웠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식사 중 지훈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아까 대화 들으셨죠? 괜찮아요. 솔직한 거예요. 남편한테는 비밀이에요. 며느리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대화가 또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정말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인데.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그 옷 뭐예요? 밖에 나갈 때 그런 거 입지 마세요. 우리 집 체면이 있잖아요. 평생 입던 옷이었습니다. 깨끗했지만 오래되었죠. 그리고 손. 매일 핸드크림 바르라 했는데 왜 안 나아져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어머니가 걸치고 있는 거 다 합쳐도 이 가격 안 돼요. 앞으로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방에서 숨만 쉬고 계세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숨만 쉬고 계세요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짐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며느리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거실로 나갔습니다. 점심은요? 냉장고에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작은 통에 밥과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출부 영미 씨가 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영미 씨가 빈 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영미 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모님. 영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련님한테 말씀하세요. 아니야. 지훈이가 행복하면 돼. 저녁에 지훈이가 퇴근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풍성한 상이었지만 제 앞에만 반찬이 적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그래.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가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그 손으로 만지면 다 버려야 해요. 그때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져서 미끄러웠어요. 100만 원짜리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모든 돈을 지훈이에게 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훈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엄마 우울해 보인대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유진이가 엄마 잘 챙기죠? 거짓말뿐인 며느리의 행동들.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잘 챙겨줘. 방 안에 갇힌 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은 이제 집안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랑 오빠 회사 사람들 초대했어요. 그래. 어머니도 같이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며느리는 음식을 준비했고 영미 씨도 와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이거 입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제가 준비한 거 있어요. 며느리가 내민 옷은 새 것이었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화려한 색깔의 사이즈도 작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준 옷이니 입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이의 회사 동료들과 며느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손님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유진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며느리의 친구가 나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다. 어디서 샀어?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런 반찬 요즘은 파출부도 안 만들어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손맛이 좀 예스러우세요. 60년대 스타일이랄까? 손님들이 또 웃었습니다. 지훈이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그게 창피한 것이었나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불러서. 조금만 더 드세요. 며느리가 제 그릇에 음식을 덜어줬지만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요리 자주 하세요? 대답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제가 다 해요. 어머니 손이 좀 거칠러서 명품 식기 다루시기 힘드시거든요. 손님들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부끄러워서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지훈이가 편의점에 간 사이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셨죠? 유진아,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며느리가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오늘 그 옷 일부러 골랐어요. 우스꽝스럽게 보이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집이 얼마인지 50억이에요. 50억? 어머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질 돈이죠. 며느리가 일어서서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청소하고 설거지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집에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보면 냄새나요. 가난한 냄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돈 없으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근데 어머니는 할 줄 아는 게 허드렛일 뿐이잖아요. 우리 집 파출부가 어머니보다 나아요. 최소한 일은 제대로 하니까. 그만. 진실이 듣기 싫으세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어머니 위치가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예요. 어머니가 혼자 아들 키웠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 선택이었잖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웠던 일들이 며느리 입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건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왔어? 엄마, 유진아 뭐 얘기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지훈이에게 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가난한 냄새가 난다는 말, 먼지 같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들의 행복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기분 나빠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는데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유진아.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훈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상처받았어요. 뭐? 엄마가 유진이 요리 안 드시고 말도 안 하시니까.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준호야. 유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한 건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이한테 사과하세요. 상처받았어요. 아들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까지 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어머니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고, 며느리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지훈이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제가 쓴 그릇만이라도 씻으려고 주방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제 그릇 하나쯤은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명품 접시가 팔에 스치며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주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고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실수로.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이힐이 깨진 접시를 밟으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그릇을 씻으려고. 그 더러운 손으로.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하이힐이 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이 깨진 접시 파편 위에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아파.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려 했지만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며느리가 하이힐 굽으로 제 손등을 눌렀습니다. 접시 파편이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 더러운 손이 문제예요. 그 손으로 내 소중한 것들을 만지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늙고 추한 얼굴이에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냄새 나는 몸. 다 보기 싫어요. 며느리가 지갑을 꺼내 돈다발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갖고 병원 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며느리가 돈을 하이힐로 밟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원비는 싸잖아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주방에 들어오면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뭘? 어머니가 저를 괴롭힌다고. 제 물건 일부러 망가뜨리고 욕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 누가 믿을까요? 오빠는 저를 믿겠죠. 며느리가 일어서려는 순간 부엌 문틈으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출부 영미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영미 씨,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리셔서.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제게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영미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영미 씨, 어머니 손 좀 받으려요. 며느리가 밴드를 가지러 갔습니다. 영미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봤어요. 영미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쉿! 조용히. 영미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밴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붙이세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영미 씨가 제 손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수건이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미 씨가 깨진 접시를 치우고 흩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구리는요? 영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옷을 들쳤습니다.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하이힐 자국이었습니다. 영미 씨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영미 씨.
영미 씨가 돌아가고 방으로 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손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옆구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를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발로 차고 손등을 밟고 돈을 얼굴에 던지는 악마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구리가 쑤시고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파출부보다 못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또 접시 깨뜨렸어. 또? 응. 내가 아끼던 거였는데. 엄마가 왜 자꾸 그러시지? 괜찮아. 어머니도 미안해 하셨어. 내가 밴드 붙여드렸어. 유진아, 넌 정말 착하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손이 아프고 옆구리가 쑤셨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싸워야 할 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손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밴드를 갈아붙이면서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하이힐, 옆구리를 파고든 통증, 얼굴에 던져진 돈.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훈이가 출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유진이 접시 좀 조심해 주세요. 알겠어. 아들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말해도 아들은 믿지 않을 테니까요. 현관문이 닫히자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손은 어때요? 아직 아파. 그럼 이제 일 좀 하세요. 방에만 있지 말고.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하면 돼? 청소요. 영미 씨 오면 부끄럽잖아요. 진공 청소기를 꺼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거기 먼지 남았어요. 알았어. 며느리가 일어서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가난은 병이에요. 고쳐지지도 않는 병. 그 병을 오빠한테 옮기지 마세요. 며느리가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창피해요. 시어머니가 청소부 출신이라니. 파출부보다 못한 주제에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영미 씨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미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영미 씨가 며느리가 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영미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CCTV를 설치했어요. 뭐? 거실 화분 뒤에 작은 카메라를요. 영미 씨가 거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화분 뒤에 작은 렌즈가 보였습니다. 다 찍혔어요. 사모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들, 발로 차신 것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괴롭혀서 그만둔 파출부가 10명이 넘어요. 저도 당했었죠. 그런데 버텼어요. 이날을 위해서요. 영미 씨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전부 담았어요. 오늘 저녁에 도련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지훈이가 믿을까? 증거가 있잖아요. 꼭 보여드려야 해요. 영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영미 씨는 집을 나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도련님 오실 때까지 있을게요. 저녁이 되어 지훈이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빠 왔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영미 씨가 조용히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꼭 보셨으면 해서요. 영미 씨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집안 CCTV 영상이에요. 한 달 동안 찍힌 거요. 지훈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영미 씨가 CCTV 영상을 주시네. CCTV? 우리 집에 없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설치했어요. 사모님, 영미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 미쳤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허락 안 받았어요. 하지만 꼭 필요했거든요. 사모님이 어머니한테 하시는 짓을 참을 수가 없어서요. 당장 나가요. 해고해요. 네. 이미 나가려고 했습니다. 영미 씨가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련님, 꼭 보세요.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영미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지훈이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달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장면, 욕하는 장면, 밀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며느리가 저를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하이힐이 제 옆구리를 찢고 제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돈을 제 얼굴에 던지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지훈이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오해? 엄마를 발로 찼어. 돈을 얼굴에 던졌어. 제정신이야? 오빠, 들어봐. 어머니가 먼저. 엄마가 뭘 먼저 했는데?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접시를 깨뜨려서 접시 때문에 사람을 발로 차? 그게 말이 돼? 지훈이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게 내 진짜 얼굴이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미쳤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지훈이가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지훈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유진이만 믿고 엄마 말은 안 들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지훈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훈이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뭐? 영상이요. 사모님이 어머니한테 한 것들 전부요. 영미 씨, 그게 무슨...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해요. 재벌가 딸이 시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두른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낮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성그룹 딸 시어머니 폭행 영상 공개, 국민공분. 텔레비전 속보가 떴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고 발로 차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가난은 병이에요. 파출부보다 못한 주제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 지인들, 사돈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이의 전화도 울렸습니다. 회사에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주가가 한가해요. 회사가,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 딸 인성 최악, 가난한 시어머니 폭행한 대성그룹 딸,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재벌가의 민낯. 댓글이 폭주했고 대성그룹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졌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함이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스가 터진 날 밤 지훈이가 짐을 쌌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가요. 왜? 언론이 몰려올 거예요. 엄마 편하게 쉬셔야죠. 지훈이가 저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한 방, 포근한 침대, 조용한 공간.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여기 계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유진이는? 집에 있어요. 혼자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의 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불매운동이 시작됐으며 여론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엄마 찾아뵙겠대요. 그래. 용서 빌고 싶대요. 엄마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주세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초라한 옷차림. 평소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지훈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한 짓 다 알아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제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든지 할게요. 며느리의 손이 제 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훈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말 좀 해줘. 제발.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밤 못 자고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발로 차고 돈을 던지고 짐승이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 같은 년은 죽어 마땅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네, 오빠. 며느리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엄마랑 둘이 얘기해. 지훈이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에는 며느리와 저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쇼는 이제 끝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냄새나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너 지금 뭐라고? 못 들으셨어요? 냄새 난다고요. 가난한 냄새. 며느리가 천천히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정말 제가 반성하는 줄 알았어요? 웃기고 있네. 유진아,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무릎 꿇은 이유 알아요? 회사 때문이에요. 아빠가 날 죽일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손톱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미안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먼저 저를 무시했잖아요. 그건 입 다물어요. 며느리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시 내 이름 부르면 말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어차피 뉴스 좀 나왔다고 뭐가 달라져요? 우린 재벌이에요. 돈으로 다 해결돼요. 며느리가 제 주위를 걸었습니다. 한 달 후면 다들 잊어버려요. 전 다시 이 집안 며느리고 할머니는 다시 먼지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빠는 결국 제 편이에요. 항상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끝났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건 너야. 지훈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친 것, 뺨을 때린 것, 욕한 것, 협박한 것.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화장실에서 문 살짝 열고 다 찍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훈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신고합니다. 폭행과 협박이요. 안 돼. 오빠. 며느리가 지훈이에게 달려들었지만 지훈이가 밀쳤습니다. 손대지 마. 경찰이 왔습니다. 호텔 방문이 열렸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강세라 씨?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요? 대성그룹 회장 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현장 영상이 있습니다. 가시죠. 경찰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했어. 과거형이야.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제 뺨을 만졌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자리를 비운 거예요. 유진이 본색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잘했어. 지훈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창밖으로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는 결국 끌려갔습니다. 무릎 꿇은 연기도 눈물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경찰차가 사라진 후 호텔 방은 고요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차가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대성그룹 딸 현행범 체포, 시어머니 추가 폭행 정황 포착, 재벌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대성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딸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재벌의 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매장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성그룹에서도 상류사회에서도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며느리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지훈이는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성그룹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요. 돈으로 받은 상처를 돈으로 되갚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00평 펜트하우스가 아닌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부엌. 지훈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밥 됐어요. 그래, 간다. 식탁에는 계란말이와 김치,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손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제 손을 봤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밴드도 떼어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괜찮아. 이 손으로 평생 일했어. 그릇을 씻었습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시죠? 응, 너랑 있어서. 저도요, 엄마. 지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오후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출부 영미 씨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영미 씨, 영미 씨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너도 잘 지냈어? 네, 다른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좋은 분들이세요. 영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한 일 후회 안 해요.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고마워, 영미 씨.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 영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야 해. 영미 씨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인생 생각. 어떤 인생이었어요? 힘들었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를 키웠잖아.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이제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존중입니다.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걸 가졌습니다. 작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며느리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집에 불이 켜졌고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드라마 같죠? 그러게. 우리 인생이 더 드라마 같아. 해피엔딩이잖아요. 응, 해피엔딩이야. 지훈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요. 둘이서요. 그래, 그렇게 하자.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외로웠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 피곤한 눈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가난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파출부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버텼고 이겼습니다. 이제 악마 며느리는 없습니다. 오만한 목소리도 없고 하이힐 소리도 없으며 차가운 눈빛도 없습니다. 그저 평화만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포근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악몽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들과 함께할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던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진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평화로운 집이 있습니다. 따뜻한 일상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며느리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 오정심의 빛나는 인생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